동국 여지 승남에는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 계림에 예속되었는데 언제부터 외인이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대마도주는 동본으로 청하면서 우리나라의 신하로서 섬겼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는 성으로서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동아 일보에서는 통한다. 대마도 최북단 완이우라 해안의 한국전망대에 오르면 부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해 진력이면 부산의 야경이 빛나고 카메라 줌을 당기면 광안대교의 불빛까지 선명하게 찍힌다. 여기저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통화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인다. 취재팀도 휴대폰을 켜보니 액정화면에 안테나 5개가 기운차게 뻗어올랐다. 휴대폰이 터지는 곳은 우리의 영토입니다는 모 통신사의 광고 카피가 떠올랐다. 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와 부산 간 거리는 49.5km인 반면 대마도와 일본 규슈는 14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1950년대 초반까지 저녁 때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놀다가 이튿날 아침에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후 오랫동안 부산과 대마도 간 뱃길이 끊겼으나 1999년 정기여객선이 운행되면서 대한해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대마도는 서울에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섬 대마도에는 산고양이, 말, 고려권 등 일본 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 섬의 웬만한 사찰에는 신라불이나 고려불이나 조선의 범종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신라 왕자 미사한을 탈출시키고 처형당한 박재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 때 조난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 역관사 108명을 기리는 역관사비, 외놈들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버틴 연암 최익현의 순국비, 정략결혼으로 대마도주 가문으로 출가한 덕혜 옹주의 결혼기념비 등등 쓰라린 민족사의 현장도 도처에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본디 경상도 계림에 속한 우리 땅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세기에 조선 조정이 펴낸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남에도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외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도는 거의 빠짐없이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는 우리 영토는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척추가 되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나를 양발로 삼는다고 명기했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만든 팔도총도라는 지도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대마도가 속주라는 의식은 고려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 중엽 대마도주에게 부당관과 만호라는 관직을 내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격적인 속주화 작업은 조선 세종 때 이루어졌습니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병선 227척에 1만 7천 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것입니다. 1436년 대마도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우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를 태수로 봉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에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의 의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기록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습니다. 1868년 대마본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를 보면 조선에 대해 번신의 예를 갖추어 수백 년간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의 서계부터 조선이 주조해준 도서 대신에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대마본이 조선의 번속국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는 일본과 청 양쪽에 조공을 바친 오키나와의 유큐 왕국처럼 조선 후기에 대마도도 조선과 일본 양쪽에 예속된 양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요구해 현해탄에 거센 파도를 불러일으킨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메가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식 문서나 외교 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바다에도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구역을 설정해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했습니다. 제1조선인 거류민단 대마도 본부 이신현 단장은 이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을 때 대마도에 살던 일본 주민들은 한국이 독립을 해서 미국의 힘을 얻고 대마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제 곧 일본 사람들은 쫓겨나게 생겼다며 크게 불안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보다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훨씬 풍부합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적 인식보다도 대마도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적 인식이 훨씬 깊습니다. 하 교수는 섬을 비워놓는 공도 정책 탓에 조선이 대마도를 영토적으로 복속시킬 기회를 놓쳤다며,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보다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 근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